제명 물음표가 2개 붙었는데 지금 등장한 인물은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국힘 장동혁 취임 첫날부터 반탄 대 찬탄 충돌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어제 첫 최고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안으로부터의 개혁과 밖으로의 투쟁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한 것은 내부를 향한 총격, 해당 행위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당원 게시판 조사는 당무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국민의힘의 소속이면서도 개파 정치를 위해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고 있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 행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누구와 싸워야 할지 분별하고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수 최고위원이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원 게시판 사건 이거 당무감사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무지성으로 당을 비판하는 사람들 방송이나 이런 데 이 언론에 나가서 이 비판하는 사람들 이거 책임을 묻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좀 짚어보죠. 김성태 의원님. 당원 게시판 조사 요거 진행해야 됩니다. 친한계에 대한 선전포고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지금 이제 전쟁을 치는 지 얼마 되지 않아요. 불과 이틀밖에 3일째인데 그렇게 전쟁을 치러나오면 그 하염에 휩싸였던 그 학위와 네. 그리고 핏자국이 낭자한 그런 전쟁을 치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 학위가 빠지는데 일정 부분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첫 최고회의니까 그 최고회에서는 나름 자신을 또 지지해 준 그 기반과 또 지지자들에게 또 나름 소신의 발언을 저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네. 저런 내용이 이제 계속 이제 당의 중심에 또 서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찬탄 반탄 이래 가지고 또 이제 찬탄의 중심에 한동훈 전 대표 있었다 하더라도 그 취임 첫날부터 한동훈 이 사람을 결국 징계를 먹이고 또 출당을 시킬 그런 문제를 가지고 네. 당이 내용에 휩싸여 버리면은 정말 당의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름 김민석 최고위원 입장에서도 전쟁을 치르면서 자신이 느꼈던 소외와 또 그런 네. 앞으로 당에 있어서도 당이 결집해서 나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좀 상당히 의미 있는 뼈 있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전쟁이 불과 이틀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서 화염에 휩싸이고 확 난리통이었었던 그 상황, 그 열기, 화기를 지금은 아직 좀 계속 좀 뜨거워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요게 조금은 좀 분출이 될 수 있지만 점차 이 열기 식지 않겠느냐.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 좀 이 초반에는 좀 드러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당원 게시판 조사만 얘기한 게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볼 수 있는 게 새롭게 좀 나온 얘기인 건데 요거는 김성태 의원님. 예. 개파 정치를 위해서 무지성으로 당을 비판하는 건 이거는 책임을 내가 묻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파 정치를 위해 무지성으로 당을 비판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누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네. 그런 이제 당내 원외 당협위원장이라든지 그런 또 정치를 또 한동훈 전 대표를 갖다 지지한 그런 입장에 있었던 방송 패널들이 좀 깨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한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당을 중심으로 우리 당이 싸워야 할 대상은 지금 절대 권력 이재명 대통령이고 또 과도한 입법 권력의 네. 그 중심에 선 민주당이지 우리 내적 이런 총질을 통해 가지고 내부 분열을 자초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저 이야기가 또 현실화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정당은 다양한 그 목소리를 다 녹여낼 수 있고 또 그걸 조중 통합해내는 그런 역할이 이제 또 지도부의 역할인데 네. 그래 듣기 좋은 이야기만 또 다 듣고 듣기 싫은 이야기는 앞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정당을 누가 정당 민주주의가 그렇게 뿌리내린 정당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저런 것도 역시 전쟁을 치른 그런 입장에서 찬탄 반탄의 그런 명확한 입장을 가진
그런 반탄 주자로서의 어떤 네. 뭐 지청을 또 의식한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찬탄 반탄, 찬탄파에 대해서 뭐 친한계에 대해서 좀 겨냥한 발언 아니겠느냐. 근데 현실화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동안 김성태 의원님께서 저희 방송에서도 굉장히 좀 쓴소리를 네. 많이 해주셨었는데 아니 이게 기준이 뭔가 또 무책임 추궁을 한다고 해서 그럼 김성태 의원님이 해당되시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럼 뭐 정당 그럼 간판 내려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일단 저런 친구가 아직까지 이제 젊은 헬기고 하니까 네. 뭐 저런 이야기를 나름 하지만은 정치라는 것은 이제 원래는 그래요. 어제 첫 최고회의는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뭐 선명한 민주당 뭐 당 대표로서 윤석열 정권에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은 대통령 6.3 뭐 조기 대선에 당선되고 나면은 자기는 민주당 지지율보다 국민을 전체 보고 가겠다 네. 그랬잖아요. 그게 정치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뭐 당 대표나 최고위원들 역시 다 이제 다 자신들 지지한 당원들도 소중하지만은 지지하지 않은 당원들도 다 함께 아우르고 추스르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돼야 되는 거지. 특정 뭐 자신들 지지한 그런 세력들에 계속 비유 맞추고 그 사람들 등에 올라타서 당을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국민들의 민심은 자꾸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년 당장 앞으로 10개월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9개월 동안에 자신들의 선명한 칼라, 입장, 목소리 다 충실하게 낸다 하더라도 네. 가면 갈수록 그러면 이 당은 협소해집니다.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전쟁은 끝났고 이제 하나가 돼야 될 시기 아니냐. 당장 6.3 지방선거를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이 찬탄파 그리고 이 친한계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낸 바로 그 자리, 그 최고위엔 친한계 인사도 있었죠. 우재준 최고위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의 내부에 의견 차이가 있다면 배제가 아닌 더 많은 소통과 대화의 노력을 해야 하며 이는 지도부에서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나서겠습니다. 통합과 쇄신의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네, 마침 또 공교롭게 앉은 자리가 김민수 최고위원 바로 또 옆자리가 우재준 최고위원이었었다라는 건데 최인호 의원님.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통하고 대화하자. 근데 지도부에서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얘기 같긴 한데 또 여운이 남기도 하고 이게 친한계가 맞대응하겠다는 걸까요? 안 하겠다는 걸까요? 글쎄 이제 뭐 당 지도부에서는 역할 분담을 하지 않겠나. 특히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네. 지금 장동혁 대표 또 뭐 조금 전 김민수 김민수 최고위원 최고위원. 이런 그 반탄파에 섰던 출신들은 너무나 또 강경하게만 갈 수가 없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화기가 하향 냄새가 점차 좀 사라지도록 하겠죠. 저는 뭐 전당대회의 관성이 그대로 남은 최고위원회 아니냐. 그런데 이 관성은 이제 갈수록 좀 떨어지겠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당대표는 갈수록 아마 봉합을 하고 갈등을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특히 지방선거가 오면 올수록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윤석열 부부만 자꾸 옹호하고 전환길 씨발 앞세워서 정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갈수록 여론을 의식하는 행보를 할 것이고 다만 이제 김민수 의원처럼 강경 이제 이 소장파 네. 지도부에서는 계속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계속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디스하는 뭐 그런 그 행위도 하고 또 소위 이제 당내 기강 잡기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하면서 강온 정도의 서로 역할 분담을 지도부에서 하지 않겠나. 그런 일단의 모습을 보인 것이 이제 어제 지도부인데 모습이었다. 앞으로 갈수록 그런 역할 분담의 모습들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역할 분담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강온.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밀고 당기고를 양쪽에서 좀 적절히 좀 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게 어제 또 첫 회의였기 때문에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사실 최고위 안에서만 이런 거냐 아니라는 거죠. 밖에서도 아까 전쟁은 끝났다 말씀하셨습니다만
포탄이 울렸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 지금 육순이 친한계로 좀 분류가 되죠. SNS에 뭐라고 올렸는지 같이 볼까요? 다수의 의견이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건 역사적으로 참혹하고 불행한 사례를 많이 남겼지 않았느냐. 히틀러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이 당대표가 되고 첫 일성으로 조경태 대표가 이 장동혁 대표가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사람들 결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분열로 몰고 가는 사람 결단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무조건 다 따라야 된다는 얘기냐. 히틀러 아니냐라고 지금 대응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히틀러란 얘기에 장동혁 대표도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경태 의원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적절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적절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면 제가 그 적절한 결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성태 의원님. 예.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결단은 뭡니까? 계속해서 이제 뭐 조경태 지금 의원이 육선의 우리 당의 최다선 의원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당의 통합과 또 이 화합을 이제 이뤄나가는 그런 갈등을 치유하고 봉합하는 과정에 상당히 큰 협력과 협조를 하셔야 될 그런 분이 더군다나 이제 당권 경쟁을 한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협조와 도움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저도 뭐 좀 성질 부릴 수 있다 이제 그 이야기인데. 사실 그 성질 부린다는 그 성질이 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에서 이제 그럴 되면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뭐 전당대회에서 한 이야기 있잖아요. 이분들 뭐 쫓아내겠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의 가자는 이 이제 찬탄파 당원들을 규합해서 어떻게 하면 애연을 확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야당은요. 국민적 신뢰 회복 없이는 야당짓 못해 먹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당의 뭐 이런 강성 지지층들만 의식한 그런 당 운영 절대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준석 전 대표를 이제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 이제 장동혁 뭐 지금 당 대표 입장에서도 이준석 전의 당 대표도 지금 당내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그래도 당을 변화쇄신시키면서 서울시장과 부산 보궐시장 선거를 이겨내고 2022년도 또 대선까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네. 변화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장동혁 지금 후보가 어제 이제 국립현충원 이제 방명록에 적은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도 직진이거든. 이 정도 직진이라는 것은 바른 길로 곧게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바른 길로 곧게 나아가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의 그 오판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네. 앞으로 당을 자정 변화 쇄신시켜 나가는 그 노력을 통해서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쉽게 말하는 당대표의 위상을 제고하면은 이런 당내 갈등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치유 봉합되고 네. 그리고 제1야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해야 될 일은 정도 직진이라고 쓴 것처럼 그렇게 옳은 길을 향해서 또박또박 걸어 나가면 되는 거다. 그러면 다 결국 하나가 되는 건 당연히 좀 따라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내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좀 이 갈등을 좀 수습하는 잦아들게끔 얘기를 하면서도 한 얘기가 하지만 결단을 해야 된다면 하겠습니다. 라고 경고 아닌 경고 같은 이런 얘기도 뒤에 같이 붙였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뭇가지도 보면 가지가 너무 많으면 열매가 안 열려요. 쳐내야 좋은 열매들이 열립니다. 탈당을 요구하는 것도 저는 좀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 제때 해당 행위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탈당하면서 지금 민주당에 마치 네, 웃으면서 들어갔거든요. 대접받으면서. 이런 것들 좋지 않다. 충분히 만약에 우리가 먼저 해당 행위로 처벌했다면 이건 그림이 훨씬 더 이뻤을 거라고 봅니다.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전당대회에서 하는 발언 수위 자체가 이것은 지금 당적 변경을 염두에 두고 하는 발언이다.
네. 지금 김인수 최고위원 얘기를 하죠.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처벌을 할 필요도 있다. 근데 김상호 의원 경우 우리가 그냥 이 탈당하게 냅뒀더니 민주당 가지 않았느냐. 조경태 의원도 지금 민주당에 러브콜을 보내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최인호 의원님. 러브콜로 받아들이십니까? 뭐 저희 당에서 조경태 의원에게 러브콜 보내는 사람은 거의 못 봤거든요. 네. 조경태 사실은 의원이 민주당에 러브콜을 보낸다는. 예? 조경태 의원이 그러니까요. 민주당에 러브콜을 예, 보낸다는. 예. 글쎄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네. 조경태 의원도 또 오후에는 조금 잦아드는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민수 의원처럼 강성 또 최고위원은 길들이기 차원에서 기강도 잡고 총 또 떼매고. 앞으로 국힘으로 봤을 때 해당 행위적인 발언을 하지 마라 네. 하는 그런 경고성 발언을 날리는 것이고, 또 장경혁 대표도 오후에는 뭐 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특히 이제 찬탄파 의원들하고도 인사하고 악수하고 과거에 전대에서 있었던 옷을 번져 던지자 또 그렇게 손을 내미는 듯한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 전략을 펼치면서 네. 이제 당의 지도력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크게 보면 그런 과정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조경태 의원이 정말로 더 이제 본인의 특유의 독설을 계속 장동혁 대표나 국힘 전체를 향해서 계속 쏟아낸다면 좀 더 고립화시켜서 필요하면 진짜 본보기로 무슨 뭐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서로가 안 갈 것이다. 사실 조경태 의원이 만약에 이제 탈당을 한다고 해서 네. 또 제명 조치를 당한다고 해서 민주당에 있었던 분위기 때문에 또 민주당에서 받아줄 리가 제가 볼 때는 만무하고, 그러면 이제 무소속으로 가야 되는데 네. 무소속이면 그 광야에서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조경태 의원은 또 무소속으로까지 결행할 정도의 정치적 선택을 안 할 것으로 보여서 결국은 양측이 서로의 맹보를 유지한 채로 네. 봉합하고 시간이 갈수록 이제 지방선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가 여론의 지지를 누가 더 그러면 주장이 여론의 지지 더 얻을 것이냐에 대한 어떤 노선 싸움 정도로 네. 가지 않겠나. 그래서 극단적인 분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힘들다.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전략적 인내를 할 것이다. 특히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이 주로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의원들이 많아서 네. 실제 만약에 탈당을 한다면 여러 사람이 나가야 되고 교섭단체 정도는 이룰 수 있는 정도로 돼야 되는데 비례대표는 본인이 탈당해버리면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직이 상실되죠. 예,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의원 숫자도 그러면 보강이 안 되는 것이고 새가 이제 뒤따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한동훈 대표가 다소 수모가 있다 하더라도 김민수 이제 최고위원이 계속 이렇게 저렇게 네. 디스를 하고 상처를 낸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전략적 인내를 하지 바로 탈당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자꾸 여론과 등지는 전환길 시기에 그런 정치만 한다면 여론에 자꾸 부담이 몰려오면 또 다른 자신에게 정치적 기회가 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참고 기다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의 얘기는 탈당하도록 두지 않겠다라는 거였었어요. 지금 탈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탈당이 아니라 출당을 시키는, 강제로 타의에 의해서 자의로 못 나가게끔 할 거다. 나가면 출당 내쫓는 부분, 처벌을 하고 내쫓는 부분,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질문이 그거였었죠. 그럼 민주당은 이렇게 러브콜이라고 이 러브콜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라고 여쭤봤었는데 말씀 중에 살짝 쓱 지나갔어요. 그 얘기가 민주당이 뭐 받아줄 것도 아니고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으로 가는 것도 사실상 현실성이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사실 김민수 최고위원 지금 앞으로 정말 돌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첫날부터.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당무감사,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 그리고 조경태 의원에 대한 처벌 얘기를 하고요. 결국은 이런 걸 보면 이 주변을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첫날 직접 정중앙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본인이 떳떳하면 탈당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것은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빨리 감을 잡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를 어. 나가서는 정치적 기회가 없다는 거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탈당을 하진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할 사유 정도가 된다면 당내에서 과감하게 제명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주동 세력이 있다면 그 주동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주동 세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를 얘기하시는 거죠? 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제명할 사유가 된다면 제명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김성태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제 김원미 아침 방송에서 이렇게 크게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이 자체가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불행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록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은 보다 많은 뭐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 강하게 선명하게 뭐 그리고 상대를 또 죽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압박감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강단, 결기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 보십시오. 분명히 집권 세력의 지금 당 대표인데 집권 세력의 당 대표가 정치를 실종시키는 뭐 야당 대표를 갖다 야당 의원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뭐 내란 세력으로 규정짓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집권당 민주당 대표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냐고요. 예? 그러니까 당장 지금 상대 정당 하는 방식만 봐도 우리는 큰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107명밖에 되지 않는 이 당에서 이 찬탄 반탄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갖다 또 앞으로 이 탄핵의 강을 갖다 건너지 못하는 그런 지리한 그런 못난이 싸움을 계속 한다 그러면은요. 네. 국민은 더 멀리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당이 다시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진정한 우리 국민들의 민생 사회적 약자를 아우르고 또 보다듬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개혁 정책을 가지고 또 우리 당내 폭넓은 공감을 이뤄내고 국민들 공감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젊은 뭐 새로운 지도부들이 돼줘야 되는 것이지 이게 네. 마치 자신들과 뜻이 맞지 않는 세력들을 축출해내는 그 한마디로 촉대를 자기가 지음으로써 또 새로운 정치의 어떤 중심에 자기를 세우는 그거는 그렇게 많은 오랜 또 성공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이제 아까도 제가 전쟁의 하기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네. 세탁하고 평정심을 찾고 나면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어제까지만 하고 오늘부터도 그 이야기 계속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그런 얘기 계속되면은 제가 또 야단을 칠 겁니다. 아, 네? 네. 지금 현재 그런 거 하기 위해서 그냥 당권 잡은 거냐고. 정당의 목적은 수권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지난 6월 3월 잃어버린 정권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네. 국민의 마음을 돌리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당의 변화와 자정 노력 그런 쇄신, 핵심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을 변화시킬 생각은 안 하고 자신들과 반대 척점에 있었던 친구들을 제거해내고 그 사람들 꼬투리 잡아가지고 결국은 징계 먹이고 그러면 이 당을 누가 쳐다보겠냐 이거예요. 네. 그거는 짧은 생각이니까 네. 딱 어제까지만 하고 더 이상 저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네. 지금 김성태 의원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살짝 저는 예전에 그 원내대표 때 단식하시던 그 결기 있었던 그 모습이 살짝 좀 보이는 거. 아니, 그럴 결심이 있으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절대 권력에 대해서 진짜 대응할 수 있는 투쟁심. 그리고 거대 입법 권력 지금 현재 민주당이 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국민 통합 소통 협치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정치적이 우리 정치가 안정돼 있고 좋은 분위기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네. 민주당은 뭐 했습니까? 상법 개정, 세제 개편, 예? 노란봉투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집권당의 독단 전행 보인가요?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투쟁력을 보여야 되는 거지. 당내 갈등 막 이렇게 반대 세력 축출을 해야 하는데 그 자신의 모든 정치력을 다 걸어 보이는 듯한 이러면은 저 장동혁 대표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살짝 화가 나셨어요. 네, 약간 진정을 좀 하시고요. 관련해서 오늘 만평이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중앙일보 만평입니다. 지금 보면 장동혁 대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인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반탄에 지금 요 선에 섰죠. 그런데 지금 국힘이라는
국힘이라는 패에 반탄, 찬탄 지금 반으로 쩍 갈라져서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 발언들을 보면 이게 나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아까 최인호 의원님께서는 이게 사실 역할 좀 분담이 있는 거고 이 중에서 좀 세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좀 달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예요 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의 얘기를 보면 굉장히 돌직구 나가고 돌진 공격이거든요. 김성태 의원님. 예. 근데 이런 지금 얘기들이 아까 이게 당대표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대표가 차마 못하는 얘기를 대신 해주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정치라는 아니다. 것은 네. 이 게임의 법칙에서 게임이 끝나고 나면은 승자는 패자를 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야당의 지위라는 것은 당내 결속력이 제일 우선입니다. 당내 결속력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걸 갖다 이제 당 대표가 된 그런 장동혁 지금 현재 당 대표만 인식을 바꾸고 네. 나머지 그러니까 지도부의 최고위원들은 계속 뭐 김문수 의원 최고위원처럼 저렇게 나간다 하면 이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걸 알고 적당하게 이제는 전쟁을 치른 지 며칠 안 돼서 첫 최고회의였으니까 네. 가슴에 의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쏟아내고 웬만큼 또 표출했다 싶으면은 그다음은 다 아우르고 추스르고 한 길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지도부의 통큰 모습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게 뭐 이미 선거 게임에서 진 뭐 그런 세력들을 갖다가 축출해내고 그 사람들 강성 지지층 등에 없고 안 되면 그 사람 당원들과 다시 하겠다. 그러면 우리 당은 더 협소하고 애소해지는 거예요. 네. 그걸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당대표가 그걸 바랬을 리가 없다. 당대표는 당을 잘 이끄는 게 본인의 목적인 건데 이렇게 오히려 반으로 나누는 이런 발언들이 당대표가 바라는 발언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처럼 어제까지만 하고 오늘부터는 이런 발언들이 안 나올 것인지 그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